안녕하세요. 엉클로지, 호주 사는 사람들의 엉클로지입니다. 오늘 약간 민감한 주제이긴 한데,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쓰지 말고 아껴두라고 뭐 이런 얘기에 대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총체적으로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그의 풍문과 소문, 그리고 편견 이런 것까지 취합해가지고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일단 이 20분 내에 끝내려고 하는데 또 투머치 토커라서 그 얘기가 20분 안에 안 끝날 거라고는 확실합니다. 시드니 박찬호, 지금 와인드업해서 출발을 해볼게요.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아시죠? 어떤 분들은 호주의 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호주의 정부가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그 노동력을 단순 노동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하면 일본이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뭐 홍콩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왜 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순수한 개념 그대로 받아들이자고요. 청년들 18세에서 30세까지의 청년들한테 그 나라에서 체류하면서 경험하고 그리고 뭐 관광도 하고 취업도 하고 뭐 어학연수도 하고 이러한 목적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시행하고 있고요. 한국은 현재 23개 국가들, 여러분 잘 아시죠? 호주를 비롯해서 캐나다, 뭐 뉴질랜드, 영국, 뭐 일본, 대만, 홍콩 뭐 이렇게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호주에서는 약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20개 국가들과 이렇게 협력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아시아는 한국, 일본, 대만 이렇게 세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2년 2개월에 2001년도 군번이고 병장 만기 제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군대 가서 되게 많은 걸 배웠죠. 체력도 엄청 좋아졌고 굴복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고참들을 또 후임병들을 만나면서 세상에 정말 다른 많은 인간들이 있구나. 이걸 2년 2개월 동안 제가 배웠어요. 근데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1년을 있으면서 이 2년 2개월 동안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일 시간이 주어지고 선택의 지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군대를 가는 것보다 당연하죠. 군대를 가는 것보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선택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 만약에 내가 뭐 병력 의무는 되게 신성한 거예요. 군대를 갔다는 거에서 후회하진 않지만 만약에 그때 내가 선택지가 있었다고 하면은 2년 2개월 동안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다녔으면은 나 개인한테는 더 많은 것들을 깨달았지 않을까라고 지금도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4117 서브클래스, 워크앤홀리데이 비자 462 이렇게 있어요. 앞서 말한 대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호주랑 협정된 나라들이 20여 개국 정도 있고요. 워크앤홀리데이 비자는 말하자면 호주보다는 뭐 경제적인 부분들이 조금 낮은 뭐 도상국들 뭐 이런 나라들과 협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비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와는 틀리게 영어 조건이라든지 뭐 커터라든지 뭐 요청하는 조건들이 좀 더 있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두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까지 쓸 수가 있죠.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그냥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하면은 이제 요즘이 아니라 좀 이전에 변경돼가지고 잔고증명 5,000불 호주 달러로 해야 되고요. 한국 돈으로 하면은 5840, 한 450만 원 정도 이상은 증빙을 하셔야 될 거고 지금 환율로. 그리고는 이제 신체 검사를 하시면 돼요. 흉부 엑스레이나 그냥 일반 신체 검사 이렇게 하면은 웬만큼 한 2주 안에는 비자는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본인이 범죄 이력이 있다거나 또는 신체상의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그리고 세컨 비자는 인구 저밀도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3개월, 이게 일수로 하면 88일이거든요. 88일 이상 일을 하시면은 세컨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농업, 임업, 수산업, 뭐 광업 등등 그런 종류의 정해진 일들이 있어요. 요 뒤에 보이죠? 이런 종류의 일들을 하시면은 세컨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시고, 서드 비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6개월입니다. 일수로 계산을 해보면은 총 176일, 176일 이상을 일했을 경우, 179일이네요. 179일을 일했을 경우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세요. 신청비는 635불이고. 자, 이제
소드는 날려버리고 5분이 지나간대요. 본격적인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타이밍을 약간 줄이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은 이 관련해 뭐 유학업이든지 이민업이든지 하시는 분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아껴둬라, 세컨 비자 쓰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분들의 기본적인 그에 대한 가정법이죠. 가정법. 가정을 어떤 형태로 좀 두냐면, 첫 번째로는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쓰면은 나중에 정말 비자 없을 때 쓸 수 있는 보험 같은 비자가 없어지게 된다. 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오면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약돼. 왜냐면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한고용주 밑에서 6개월밖에 일할 수가 없거든. 다시 코로나가 끝나서 이전에 풀어주던 것과 틀리게 다시 돌아왔어요. 한고용주 안에 6개월 동안 할 수 없거든. 그러고는 너가 영어가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어학연수 과정이라도 또는 뭐 목적이 있다 그러면 유학이라도 하고 들어오는 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쓰는 것보다는 더 맞지 않겠어? 장기적인 포커스에서. 세 번째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첫 번째를 쓰고 나서 호주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민을 하려고 하시는, 고민을 하는 학생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 제가 세컨 비자를 써가지고 돈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세컨 비자 왜 써? 세컨 비자 쓰지 말고 빨리 학업을 해야지. 그래야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빨리 오고, 너가 학업을 끝낸 다음에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그 시점에서 너가 받을 수 있는 웨이지는, 지금 워킹홀리데이 비자 받아서 주에 뭐 900불, 1000불 받는다 그러면 그때는 뭐 1500불, 뭐 2000불도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좀 길게 생각해 봐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세 가지 사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쓰지 마라, 아껴둬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어불성설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자체도 맨 처음에 호주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왔을 겁니다. 분명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오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컨디션이 어떻게 되는가를 고려하지 않고 하는 얘기다. 두 번째는 네가 2, 3년 워킹홀리데이 비자 할 때 수익과 경험, 그리고 간호 공부 3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RN 1년 차를 그때 시작할 때 네 수익과 영주권 컨디션이, 학업을 먼저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쓰지 않고 학업을 시작한 다음에 내가 영주권을 받고 간호학업을 시작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익과 그리고 비자적인 안정성,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어떤 것들이 더 낫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애시당초 학생의 컨디션들을 무시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금전적인 사항은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내가 왜 그 고민을 하겠냐고. 금전적인 부분들이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가 세컨 워킹을 하거나 서드 워킹을 하거나 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위해 가지고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이 기간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인지를 해야죠. 자, 그러면은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대한 소문들이 있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 나이가 35세 또는 50세까지 확장된다고 그러던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35세까지 나이가 확장됐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앞서 18세에서 30세까지라고 했잖아요. 예외 국가가 있어요. 예외 국가가 있는데, 이 국가는 35세까지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올 수 있어요. 어떤 나라냐면 UK죠. UK. 우리가 말하는 유나이티드 킹덤. 그래서 영국 내에 아일랜드, 뭐 영연방에 속하는 그 국가들은 지금 현재 35세까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요. 이 규정들은 2023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한국은 언제 적용이 될 거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헌데 조금 이 UK에서 들어오는 나이 많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들에 지내는 컨디션들을 보고 결정을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높을 것 같아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너무 희망을 가지지 마시고,
만약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30 넘어서 쓰고 싶은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참으시면서, 예, 본업에 충실하시는 것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번째,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실질적으로 뭐 3개월, 6개월 일 안 해도 세컨 비자, 뭐 서드 비자 신청할 수 있다. 그러한 브로커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일자리 이런 것들 에비던스 다 주고 정리를 해준다고 하더라. 예,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는 꽤 있었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워킹 홀리데이 비자 때 허위 문서를 넣었어요. 케이스가 실질적으로 있었고 이 허위 문서가 진행을 하면서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에비던스들을 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브로커가 만들어준 페이슬립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짓이잖아요. 이것들이 이민성에서 실질적으로 체크를 하려고 하면은 체크를 못하는 것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ATO랑 확인해서 체크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컨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허위로 넣은 것들이 걸리면 할 수 있는 방향들이 없어요.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 허위 서류를 넣었으면 나중에 다른 비자를 신청할 때 계속적으로 이 허위적인 서류들을 넣었다는 것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전산으로서 지금은 다 시스템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전에 넣었던 히스토리들이 계속적으로 추후 비자를 신청할 때 뜨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얘기. 우리 워킹 홀리데이에 대한 편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의 편견들은 첫 번째로는 호주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가면은 인종차별들이 심해가지고 굉장히 힘들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2004년도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왔었어요. 2년을 있었고, 시골 지역들을 굉장히 많이 가봤어요.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목표는 차량으로서 호주 전 지역을 돌아다니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더 많이 여행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모든 타운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찍으면서 여행하고 스탑했다가 뭐 이러한 경험들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인종차별을 느낄 수 있는 경험들은 굉장히 제한될 거예요. 그리고 도시에서 이렇게 거주하시면은 대도시에서 만약에 워킹홀리데이 비자 생활들을 하시면 더더욱 느끼기 힘들 거예요. 호주 인구의 25%, 4분의 1이 이민자라고 하거든요. 시민권 시험 칠 때 나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25%가 이민자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큰 도시에 살거든요. 그래서 호주의 대부분의 큰 도시로 오면은 여기에 호주 사람들보다 검머리 또는 피부색이 조금은 하얗지 않은 그러한 인종들이 더 많이 있네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제가 느끼는 호주는 나름대로 시민의식이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좀 더 내부적으로 숨기고 살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과 많은 대화들을 해나가는 기본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바라봐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고민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호주에서 돈 모으는 거 되게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호주의 기본 임금이 이제 이번 연도 7월 1일부터 23불 23센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돈으로 이렇게 치면은 한 19,000원, 2만원 뭐 요 정도 될 수 있겠죠. 최저시급이. 근데 호주의 물가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비싸가지고 돈을 모으기가 되게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워킹홀리데이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안에 문제는 한국에서는 우리가 부모님 댁에 살잖아요. 대부분의 워킹홀리데이 분들은. 근데 호주에서는 반값을 이제 본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호주는 이 렌트비가 비싼 나라예요. 그리고 요즘에 렌트비가 또 많이 올랐고요. 렌트비가 많이 오른 거는 코로나 이후에 또 뭐 유학생들이나 뭐 워킹홀리데이 분들이 많이 들어온 이유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경제 성장이 되어 가면서 금리가 인상돼 가지고 또 뭐 집을 구매하기보다는 렌트를 하려고 하는 수요점들이 높아진 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국에 있을 때 생활비는 부모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생활하는 비용들만 내면 됐죠. 근데 호주에서는 치과까지 내야 되니까 그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다만 저는 이게
개인차가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우리가 유튜브 보면은 영상에 누군 돈 많이 벌었다, 누군 돈 못 벌어서 호주 오는 것들이 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다 개인의 얘기예요. 다 개인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화 시키지는 마시고요. 뭐 제가 생각할 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면은 할 수 있는 일의 스펙트럼이 좀 넓어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 있게 부딪히면서 그 일들에 대한 경험을 하고, 또 그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빠르게 다른 일들을 찾아보고, 그러면서 경험과 사람들을 사귀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정보들을 습득하고 트라이를 해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호주 워홀 갔다 온 여자는 걸러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이 얘기가 이제 남녀 사이의 갈등이라든지, 뭐 호주의 어떤 여성분들이 와가지고 조금은 우리가 볼 때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우리 볼 때 조금은 오픈된 성적인 경험들, 뭐 동거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지금 조선시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회는 성적으로 너무 함몰돼 있는 것 같아요. 폐쇄적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여성분들 그룹 자체를 호주에 갔다 와가지고 똑같은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은 하시는 것들은 되게 멍청한 짓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뭐 배우자를 판단하거나 그리고 같이 할 사람을 고민할 때 선입견을 가지는 것들을 되게 안 좋은 겁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현재 이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랑 같은 방향을 보고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지. 이게 일반화의 오류를 가지고 거기 갔다 왔으니까 그럴 거야, 물란했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은 되게 우매한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호주 워킹홀리데이의 소문과 편견,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비자 쓰지 말라고 하는 업자들의 애시당초 잘못된 그 시점, 시각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봤는데, 뭐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이시고요. 반대적인 의견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거기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